청약시장은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시장이 작동을 안 하잖아. 청약시장은. 자, 5번째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강남권 아파트 실거래가가 하락 조짐이다. 서울 집값 하락의 신호탄이냐? 아니면 조정 이후에 재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거냐? 강남 불패의 신화로 갈 거냐? 아니면 집값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냐? 거기다가 코로나 규제까지 겹쳐서 세입자가 눌러앉기가 심화가 됐기 때문에 강남의 전세 가격은 매우 몹시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 복잡한 이야기들, 셈법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전세 수급 지수가 40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리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지난해 2월 기준으로 전세 수급 지수는 100 미만이었습니다. 여기서 전세 수급 지수가 100 이상이 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인데요. 이처럼 지난 2월에 100이 안 됐던 지역들이 지금 서울은 160.8, 경기는 150.4, 인천은 159.22로 100 이상을 돌파한 정도가 아니라 어마무시하게 돌파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전세 가격의 전세 수급 지수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냐에 대한 두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하나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원인이다.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전세 계약들을 다 연장하기 때문에 전세에 대한 부분들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조금 전에 지금 코로나 시장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잠깐 이야기 또 나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시장 분위기는 또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코로나19 악재 속에도 28일 1순위 청약을 기록한 경기 하남 위례택지개발지구 위례신도시 중흥 S클래스는 1순위 청약에서 44,408개의 청약 통장이 몰리면서 104대 1의 평균 청약 경쟁률을 보여왔고요. 또 지난 19일 청약을 마감한 경기 수원, 매교역 푸르지오 SK뷰도 1074가구 모집에 무려 15만 650건이 몰려 역대 수원 단일 단지 중 최다 청약 신청 건수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라는 지표가 나오고 있고, 동시에 청약에 대한 열풍도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다들 불안하실 것 같아요. 전세가 계속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어떡하지? 에 대한 생각. 또 한편으로는 이 수급지수에 포함된 게 과연 반전세도 이 수급지수 안에 포함돼서 영향을 미쳤을까에 대한 부분. 자, 그다음에 또 아파트 전세 계약을 연장하게 되면 과연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갈까에 대한 크게 세 가지 부분에 가지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전세 수급지수가 100 이상을 초과했다라는 얘기 자체는 전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한편으로는 반전세가 과연 포함됐을까? 두 번째 이야기인데, 이 부분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이거 뭐라고 물어보는 줄 몰라서. 이게 전세수급 지수라고 하는 게 KB에서 부동산에다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전세 올라갈 거야, 떨어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냥 그거 전세만 물어보니까 전세에만 부동산 사장님들이 답변한 거 아니야? 그러겠죠. 그러면 네. 뭐 표하면 안 됐겠지. 반전세는 말이 이게 웃겨. 나는 이거 얘기 나올 때마다 반전세인지 월세인지 이게 참 웃겨요. 일단 중요한 건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전세 물량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임대보증금 받아 쓸 데가 없어서 반전세로 전환하는 일이 좋고, 사실 기사에 넣진 않았지만, 그치. 어. 강남에 지금 뭐 반포라든가 대치라든가 이 라인에 거래되는 거래 건수의 절반 이상이 보증부 월세야. 맞아. 그러니까 보증금이 좀 많거나 조금 적거나 차이일 뿐이지 일단 월세를 다 껴서 거래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강남의 트렌드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 공급은 엄청나게 없는 거지. 순전세 물건은 그래서 더 없는 거일 수도 있고. 그렇죠. 저 살고 있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세 물건이 빵이에요. 아예. 나 네이버 매물에서 진짜 빵인 건 처음 봤어요. 아예 빵이야. 매매는 몇 개 있는데 전세는 매물이 아예 빵이더라고. 그래서 진짜 전세가 없는 지역은 이렇게 없기도 하구나.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올해 적지 않아요. 적지 않아서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전세 물량이 좀 있지만 없는 지역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또 새 아파트 수요는 아직도 뜨겁죠.
지금 이거 청약 경쟁률로만 보면. 아이, 청약 경쟁률은 이거는 시장이 왜곡됐으니까 청약 경쟁률이 뜨겁지. 시장이 작동을 안 하잖아. 청약 시장은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가격을 흔들어 놔서 시장이라고 하는 게 가격이 어떤 결정 요인이 돼서 싸면 사고 비싸면 안 사고인데 그게 아예 없잖아. 무조건 엄청 싸잖아. 먹을 거 엄청 많이 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항상 공급은 제한이고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상황이고 계속 지금 뜨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냥 먹을 게 많다라고 생각하니까. 제도적으로 몇 억을 먹게끔 만들어 놨는데 안 하면 중신이지 미친놈이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하는 거고 더 많은 공공 물량이라든가 수도권 전매 제한 규제도 상대적으로 적었던 이 수원 물량이라든가 수원은 확 떠서 가격 올라가면서 가격 벌어져 있는 게 보이는 시점이었으니까 이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더 가수요까지 달라들어서 높은 청약 경쟁률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요. 자, 세 번째 이야기가 뭐였냐면 전세 계약 연장하면 전세 가격 상승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냐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 지금 보니까 최근에 순전세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 기간이 만기가 됐고 연장하려고 하는 세입자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시세대로 꽉 채워서 전세를 연장하냐라고 보면 시청자분들 모르실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시세보다 월등하게 못 미친 가격에 전세 계약 연장을 한다라는 거. 오히려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막아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생기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될 텐데. 중개 수수료 안 내고. 맞아요. 그게 이자보다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죠. 보증금 뭐 돈 1, 2천 올리느니 그냥 새 세입자 내면서 중개 수수료 임대인 입장에서도 새로 내고 뭐 하고 왔다 갔다 하느니 그냥 살고 조금 돈 얼마나 싸게 재계약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눌러앉는 경향이 되게 많은 게 전세자금 대출 영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 쓰는 경우나 그러니까 움직이면 돈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도 하지만 그다음에 이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 신규 대출의 경우에는 제약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기존에 있는 대출이랑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영향이 조금 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전세 시장도 이게 막 돌고 시장이 순환이 되게끔 지금 되는 게 아니라 매매 시장도 그렇고 임대 시장도 그렇고 많은 부분이 이게 거래가 활성화되기에는 되게 힘들게끔 시장이 작동하지 않게끔 시장 움직임의 속도가 되게 둔하게끔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다 묶여 있어. 규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뭐 전세 움직이려는 수요들도 되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런 과정에서 신규 주택 공급, 입주 물량 이런 공급이 엄청 많으면 또 모르겠는데 사실 올해는 이렇게 가는데 많이들 얘기하지만 임대 가격은 올해 하반기부터가 진짜 불안할 수 있다. 올 상반기까지는 물량들이 그래도 좀 있는데 하반기부터가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내년에 진짜 물량이 없다. 뭐 내후년은 좀 있어요. 이제 그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전세 계약 연장을 할 때 팁도 같이 알려드린 것 같아요. 움직이면 돈 든다. 네. 다 잘 아시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처럼 한편으로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 계약 연장을 해주실 때 시세만큼 꽉 채워 받아야 되겠다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네, 움직이면 돈 들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타협하셔서 재계약하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는 괜찮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